예, 안녕하세요. 윤정도입니다. 예, 시장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텐데 힘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또 미국장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또 이제 시청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사실상 지금의 조정은 다우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다우의 급락만 아니라면은 일단 시장의 안정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제 한번 악재 요인을 칠판에 좀 적어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칠판에 악재 요인을 쭉 적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요인의 악재가 원유죠. 원유, 유가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악재 요인이다 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가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금리 인상 우려감. 그죠?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내 증시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이 정도 기준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따져보시게 되면은, 원유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유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사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1사분기 기준에서는 원유라는 부분, 유가라는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가, 원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원자재 가격 중에서 많은 부분의 원자재,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비철이라든가 또 곡물 부분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점은 언제요? 2월과 3월 달에 찍은 시장의 저점이 원자재 가격의 저점 라인이 고점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점 부분을 인식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가 부분만 다소 안정세를 취하면 된다. 유가 부분은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영향입니다. 폭설과 함께 지진, 이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가 130불 찍고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 부분에 2005년도 8월 기준에서 벌써 이란의 핵 문제는 도출됐던 악재이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해소가 된다. 이러한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반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시장에 놓여있는 패닉 상태의 악재, 이런 요인 때문에 평상시에 노출되어 있던 호재나 악재가 시장에 표현되지 못했던 것처럼, 일단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이란 쪽, 그러니까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2005년 8월부터 제기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5%대 또 유가 부분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유가의 고점 부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중에서 특히 유독 유가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곡물이라든가 비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안정 추세, 지금처럼만 유지가 되고 유가가 조금만 밀려 내려와 준다면은, 그렇다면은 물가 불안 요인도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부분의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조정 나오기 바로 직전에도 뭐라고 얘기가 나왔죠? 금리 부분을 연내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은 다소 어려운 국면이 있다. 이것은 중국 쪽을 놓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에 대한 인상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9% 하락으로 마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준율을 인상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금리를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2007년도 기준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을 12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금리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중국 쪽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6차례가 있었죠. 다시 표현드린다면 지금 기준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 이런 쪽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의 언급,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해서의 금리 인상의 언급이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오히려 이제 유럽 쪽에서는 계속 우리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왜? 경기가 좋으니까 안 한다라는 얘기를 표출을 했었죠. 지금은 그 뉘앙스가 이제 다소 바뀐 부분이 물가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도 다소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특히 유럽 쪽에서 만약에라도 7월 초순에 금리가 또다시 동결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조정받은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뭐 국내 증시에 있어서의 외국인들 기준이 되는데요. 이 외국인들 기준에 있어서는 사실상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이 8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4조 4천억 이상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도입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프라임 강도의 그런 매도가 아니다.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이쪽 이제 2월 3월 달에 원자재 가격의 고점이 형성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서브프라임이라고요. 이렇게 썼을 때 프라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모노라인 관련해서의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그 모노라인도 1, 4분기에 전체적으로 악재로 표출됐던 부분입니다. 내용이 그다지 바뀐 게 없어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도 모노라인의 신용등급 하향 부분도 일단 2월 달에 언급이 됐고요. 언급된 날 주가는 반등입니다. 시장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피치에서부터 지금 모노라인 업체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죠. 그날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다우지수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S&P에서 S&P에서 전체적인 모노라인 업체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죠. 그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213포인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모노라인 업체에 대한 강등, 무디스에서 마지막으로 단행을 했는데 순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 요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서프라임에 관련된 악재 요인처럼의 지금의 악재가 어마어마한 악재라면은 왜 미국의 다우 증시만 빠지냐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물론 독일도 많이 빠져내려와 있습니다만 전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환율의 영향, 약달러 기조가 아니에요. 3월 17일 이후에 달러와는 일부 강달러 기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엔화의 반등도 한 12% 정도, 우리나라 수준 정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이후에 니케이와 같이 연동되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정국 불안 때문에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절반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수준이 됐는데 다우지수처럼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 국가는 오늘 아침 종가 기준 그리고 아시아 증시 기준에서 오늘 오후 마감 기준에서는 아무데도 없었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미국 쪽에서 나스닥 쪽 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기준 놓고 보실 때 S&P 500 지수도 깨고 내려간 흐름이 없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우가 밀리기 때문에 같이 미끄러지는 현상. 나스닥은요. 일본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아직도 멈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전부 악재라면은 얘네는 왜 안 빠지냐 이거죠. 왜 안 빠지겠습니까? 같이 빠져야죠. 그리고 미국 증시의 연동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2.5배입니다. 미국이 다우지수가 1% 등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1.5%에서 2.5% 수준의 등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 17일 바닥에서부터 올라갔을 때에도 똑같이 2배 정도 수준의 상승.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가 12% 수준의 반등,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24%의 반등입니다. 근데 지금의 하락률을 놓고 보면요. 오히려 다우가 더 빠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다우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 다우는 왜 못됐냐면은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9.11 테러 때에도 오히려 다른 국가들 3차 대전이 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막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휴장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고 유럽 쪽, 아시아 쪽, 우리나라 그냥 폭락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은 휴장한 이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미국은 얼마 빠지지도 않은 이후에 급등 랠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하락률이 월등히 깊었어요. 월등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에도 지금 미국이 12% 반등 나올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배, 18% 수준의 반등, 우리나라도 24% 수준의 반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밀려 내려갈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밀려 내려갈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가 개장을 안 했다, 휴무였다, 휴장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증시 밀릴 일이 없습니다. 니케이도 밀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땐 가능하지만
손실이 날 때는 굉장히 힘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뭐 대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저께 저녁에 굉장히 늦게 잤는데 평상시보다는 좀 일찍 잤어요. 보통 때 이제 2, 3시 정도에 자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빠지는 날은 사실상 아침까지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어제 새벽 1시에 잤습니다. 아침 되니까 눈 뜨기가 싫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제 HTS는 로그인을 하기 바로 직전에 다우 지수가 나옵니다. 바닥에. 그래서 그것도 보기 싫어서 눈 찔끔 감은 상태에서 서서히 눈을 떴더니 파란 색깔에 300포인트대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3%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3%대 하락, 어마어마한 하락, 바로 1,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3%의 하락이 나오면요. 우리나라는 2배, 딱 2배 나옵니다. 6%의 하락이 나왔었어요. 뭐 지난해 120포인트까지 빠진 경험도 있고요. 올해도 뭐 마찬가지였죠. 근데 오늘 아침에 개장을 할 때 40포인트 수준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0포인트. 얼마 전에도 400포인트 빠질 때 이 정도 수준이었죠. 가슴 속으로 기도한 게 그겁니다. 제발 다우에 연동되지 말자. 억지로 밀려 내려가 있지만은 다우와 똑같이 연동이 돼서 6%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100포인트 빠져야 돼요. 아유, 무슨 100포인트가 빠졌냐. 바로 1, 4분기까지 형성됐던 지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기준에서도 지금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지수가 깨져 내려갈 때 그 기준에서 사실상 오후 방송에 그날 나갔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나갔을 때 지수가 한 4, 50포인트 빠졌습니다. 4, 50포인트 빠져있을 때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야, 낙폭 과대다. 하지만 추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전략을 들이고 방송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날 결국은 100포인트 빠지고 마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서프라임 같은 그 악재,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연동이 돼야 될 그 악재가 터진다면은 그렇다면 똑같이 여태까지의 등락률과 마찬가지로 흘러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독일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국 내에서도 S&P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우 대비해서는 다소 강세다. 그럼 다우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 쪽의 문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부담 요인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 많이 염두를 해두시고요. 에너지 업체들도 지금 뭐 유가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계속 고공행진이 아닙니다. 정체 상태에 오히려 눌려져 있죠. 이러한 부분에 다우지수 30개 종목분이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왜곡된 현상도 일부 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200포인트 이상 빠져내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우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 똑같아야 된다면 똑같은 악재로 인식이 돼야 된다면 국내 증시 지금 1530포인트도 깨고 내려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도 거의 뭐 200포인트 가까이 추가적으로 밀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시장을 놓고 보신다면 200포인트 더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하락이 나오든 무조건 전량 정리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전량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의 선택 그리고 가지고 왔던 물량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종목을 잘 확인을 하시고 수급이나 펀드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감안해 나가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강도의 그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에 빠져들지 말자. 패닉 상태에 투면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더디다. 그럼 기본적인 요인부터 생각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기초 반등이 좀 빨리 나온다 해서 그 종목 쪽으로 막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을 일단 짧게 끊어드리는데요. 시황 부분이 좀 짧죠. 짧고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많이 빼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방송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시부터 지난주 그리고 2주 전처럼 똑같습니다. 11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시황과 종목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이 보면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방송 참여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www.wownet.co.kr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전문가 방송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와우넷 첫 화면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와우넷에 방금 알려드린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로그인 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한가운데죠. 원래는 한가운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전문가 생방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방 잘못 찾아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대박방송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들어오시면 대박방송 같이 채팅창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1시부터 해서는 방 잘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방이 2개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오른쪽에 11시 20분 써있죠. 10시 50분부터 문을 열어둘 테니까 새벽 3시까지 한번 시황,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악재 요인 한번 다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종목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시간에는 종목 11시까지는 AS, 종목 AS를 못 해드려요. 다만 무료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인터넷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종목 상담부터 해서 시황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지금 당장 02-6676-010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02-6676-0100번으로 들어오셔서 접속하시는 방법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은 이제 종목을 좀 일찍 준비를 해봤어요. 다시 칠판 가서 이제 종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의 종목을 볼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주도주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집주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끝을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무료 방송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뒷부분에 있어서 수급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장이 밀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지난해 기준 잘 생각해 보세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11월까지의 지난 해에 주도업종은 뭐였습니까? 주도업종 기준에서는 조선주와 철강주였습니다. 근데 그 주도업종이 올 1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장이 밀려 내려온 이후에 3월부터 5월달까지 반등 나올 때 고점 근처로 올라서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의 이제 매집이 단행됐던 차기 주도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붙게 되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표출을 했는데요. 이번 조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 혹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그 반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매집이 단행된 종목들, 그리고 펀드멘탈이 우수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매집 단행된 종목, 실적이 좋고 펀드멘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집이 단행되겠죠. 일단 매집주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주, 우리가 세력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매집주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력주 기준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력이라는 것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큰 손도 세력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 외국인과 기관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십시오. 이 기준에서 이제 그 매집이 단행됐다라고 하면은 대략 2.5%에서 5% 수준의 매집이 단행된 것을 1차 매집이라고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2.5에서 5% 그럼 잘 개념이 안 잡히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이건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어느 거냐면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하죠. 삼성테크윈인지 삼성테크원인지 그것도 모르세요. 강연회장 가보면은 삼성테크원 어떻게 할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중한 자산을 투자한 종목의 이름도 모르고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모른다.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주식수입니다. 상장 주식수. 어떤 종목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삼성테크에는 7,700만 주짜리의 상장 주식수입니다. 그리고 STX 페노션은 20억 주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수급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100만 주다 해도 삼성테크에는 100만 주면은 1.5%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STX 페노션은 똑같은 100만 주여도 어떻게 됩니까? 0.05%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0.05%와 1.5%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이름 제대로 좀 알자. 그리고 내 주식에 대한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집주의 오늘 기준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입니다. 그래서 1조 이상짜리 하면 으악들 하시는데 130개 종목이 넘어요. 지금 현재 1조 이상짜리가 130개 종목이 넘습니다. 그 기준에서 2.5에서 5% 정도 1차 매집이 단행된다. 라고 하면은 주가 부분은요. 매집 시점에서부터 대략 20에서 30% 수준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 그래서 6에서 10% 이상의 그 수준이 형성되면은 이걸 이제 제대로 된 매집주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매집이 단행될 경우에는 매집 평균 매집 단가에 대략적으로 30에서 50% 이상을 끌어올려야만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매집을 단행한 종목이 6에서 10% 이상 매집을 단행했는데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이 된다. 그렇다면 50% 이상의 탄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다 적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매집주들에 대한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장이 상승할 때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의 대략 10% 수준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웬만한 종목 다 올라가죠. 거기에 매집까지 단행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더 탄력을 받죠.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의 매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올려 놓겠죠. 11,0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시는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도 편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시장이 지금 하락해 있을 때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도 수준의 시장의 하락이 나온다. 좀 다소 과도하다는 수준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는 매수 평균 단가보다 미끄러져 내려온 종목군들도 있다. 이 정도의 종목을 잡아내자. 그리고 지금 매집 그러면 돼 있는 종목이 얼마만큼 있느냐? 난 매집주 사고 싶다. 시장이 돌려질 때 그럼 매집주의 주도주까지 겹쳐지면은 50% 이상까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매집주 단행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지금 5에서 10% 혹은 10에서 15% 수준까지 매집이 된 종목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기준 혹은 작년 11월 시장의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주도주가 바뀐 이후에 새롭게 매집된 투신 기관이 매집한 그런 종목은 대략적으로 5에서 10% 수준의 매집 종목은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는 대략 15개 종목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HTS상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조금 번거롭죠. HTS상에서는 매집 금액과 그리고 매수 금액과 그리고 수량 기준으로 나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것을 계산을 해서 지분율로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는 알고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을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15% 수준의 매집이 단행되어 있는, 그러니까 10에서 15% 수준의 매집이 단행되어 있는 종목은 대략 5개 종목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 20개 종목 내에서 압축을 하셔도 이번 장은 잘 견디실 수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매집을 한 종목이 지금 눌려 있는데 그것이 펀드멘탈의 변화가 없고 매집 세력의 매도가 없다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과거 데이터 2005년 이후의 흐름 속에서 종목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라이브 방송 쪽 지금 무료 방송 이제 접속하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흔들어댄다,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어댄다, 이런 부분 같이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의 수급 차트입니다. 지금 놓고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 10월 20일부터 해서 2006년 4월 19일까지 기준이고요. 개인 투자자 지분이 2,060만 주 정도 뺏겼습니다. 약 9% 정도 약탈이 된 거죠. 굉장히 그 많은 물량이 뺏기게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일봉 차트입니다. 주황색 선 자체는 이제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수급 중에서 초기에 단행됐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2005년도 10월 이후에 형성됐던 물량이 요 빨간 색깔 선 중에서 이제 1,200만 주, 약 5.5% 정도 집중 매집이 됐습니다. 근데 2006년도 초반에 어떠한 악재가 있었죠? 이때 시장에서 이제 조세 관련된 그 악재 요인들, 그리고 펀드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나타냈는데, 요 색깔 잘 보시게 되면 급격한 하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밀리게 됐을 때에도 시장 지수로 이게 1300 정도 수준이 됩니다. 1300포인트를 이탈을 안 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형성됐었던 저점을 어떻게 합니까? 매집은 충분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더 끌고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반등 4분의 3까지 나올 때 반등도 못 나오고 오히려 다시 밀릴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 종목의 대부분의 분들이 손절을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러한 수준의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만약에 과도하게 평균 단가 이하로, 그러니까 평균 단가 대략적으로 16,000원 정도를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그 이하로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하실 경우에는요, 나중에 시장이 제대로 된 이제 반등이 나오는 3월 이후가 되겠죠. 이런 기준 속에서는 시장 대비해서의 월등한 상승력이 나옵니다. 5% 이상, 그리고 아까 보실 때 9%대 그 매집까지 진행된 이후에 평균 단가 16,000원 대비해서 약 55%의 주가 상승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1월부터 2007년 그 4월까지의 삼성중공업 역시 수급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아주 못돼 먹었죠. 1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00만 주, 약 4% 수준을 약탈을 해갔는데, 삼성중공업의 그 주식은, 주식수는 2억 3천만 주 정도 수준이 됩니다. 4% 수준, 그럼 1차 매집 단계라고도 보실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이 빨간 색깔 그 선이 그때 당시에 매집이 단행됐던 구간입니다. 1월부터 해서 3월 말, 뭐 요 정도 기준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평균 단가를 대략 뭐 24,000원 근처 전후 수준까지 놓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기준점에서 놓고 보실 때 분홍 색깔 선 쳐드린 부분이 있죠. 이 기준이 유가증권 시장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주황 색깔 선 유가증권 그 시장처럼 3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약 2.6% 상승하는데요. 매집은 실컷 내놓고 오히려 주가를 어떻게 약 5% 정도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일부 제기가 되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밀고 내려갔을 때,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이제 그 삼성중공업의 2007년도 뭐 잘 아시겠죠? 작년 기준이니까요. 향후 놓고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2007년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매집이 단행됐는데 오히려 주가를 끌고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시장 4월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고 시장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매집 평균 단가 24,000원 대비해서 약 33,000원, 약 140% 수준 상승이죠. 이걸 놓고 본다면 지난해 조선주와 철강주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평상시 말씀드렸던 30에서 50%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다우 뭐 그렇게 많이 뛰진 못합니다. 17포인트 뛰고 있고요. 나스닥 약보합 그리고 S&P 500 지수 강보합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다우가 급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우가 잠시 멈춰지는 흐름만 나오게 되더라도 5월 초순이라든가 그리고 6월 달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여타 글로벌 증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쪽 포함해서요, 급격한 반등을 줬던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FOMC 불확실성 해소된 어제 아침이 되죠. 그 기준에서 다우 0.2% 반등 나올 때 S&P 500 지수 0.4% 이상의 반등, 그리고 나스닥은 1.33% 반등까지 강하게 표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에서 다우 지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요인은 이제는 조금 떨구고 보자. 전체적인 시장의 악재 요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방송 참여 지금 그 자막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이제 자막 이외에도 전화 주시면 자세히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02-6676-0100번 02-6676-0100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지금 보시면은요. 그래서 2007년도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 매집 평균 단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매집 평균 단가 24,000원 대비해서 물론 추가적인 손바뀜과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주도주로서의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대략 670포인트, 2007년도의 상승 랠리가 50% 정도의 상승 랠리, 7월 기준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주도주로서도 놓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도주 말씀드릴 때 1차
1.5배에서 2.5배 이상 움직이는 게 주도주다. 얘는 또 옐로우 칩군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140% 수준까지의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폭이 있었지만은 인위적으로 눌린 폭을 잘 감안해내고 올랐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ELW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W 기준에서 이제 그 4월 달에 눌려진 폭 기준이 되겠죠. 그 눌려진 폭 대비해서의 움직임 탄력은 역시 이제 그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ELW 부분에 있어서 일부 물량, 전체 자산의 뭐 5% 혹은 10% 수준 정도라면은 그러한 기준점에서는 일단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손실폭을 만회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실 수 없겠죠. 방송 맨 끝에 보여드릴 기관과 외국인들 혹은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가 뛰어나고 펀드멘탈의 변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동국제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동국제강 쪽 놓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집이 들어왔었어요. 이 종목도 이제 그 인위적으로 눌린 구간이 형성되게 되는데 2006년 7월 말부터 해서 그리고 2007년도 5월 18일까지입니다. 2007년도라고 하면은 어떤 기억이 나시죠? 2007년도에는 철강과 조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매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06년 7월 31일부터 해서 2007년 5월 16일까지 개인 투자가 지분을 730만 주, 얘는 6,200만 주 정도 됩니다. 상장 주식 수가요. 그래서 약 12%를 약탈해 간 거죠.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뺏어갔으면 주가를 계속 당기든가 중간에 계속해서 흔들어댔다는 겁니다. 1월달에 2007년도 1월달에 역시 조정을 주면서 1.2에서 1.5%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4월달에도 이러한 조정을 주면서 살짝 떠넘기면서 주가를 흔드는 적이 있는데요. 주가 일봉 차트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부터 해서 2007년 4월까지의 흐름입니다. 일단 그 시장 자체 대비해서의 흐름이 너무 약했다. 그러니까 12월 28일 종가가 23,500원이었습니다. 근데 1월 10일 저점이 19,350원이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17.6%가 빠져 내려갔는데 빨간 색깔로 칠해드린 부분 이때 약 6% 매집을 했죠. 350만 주. 평균 단가는 아무리 못 보더라도 21,0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점 부분, 1월 10일 저점 부분을 19,350원까지 무려 10% 평균 단가보다 10%까지 더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4월 10일 고점 27,750원에서부터 4월 19일 저점 25,150원까지 역시 9.3%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21선까지 이탈을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2007년도 4월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봉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아까 17%대 그 조정이 나오고 평균 매수 단가보다 10% 이상을 끌고 내려갔을 때 그때가 지수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28일부터 해서 2007년 1월 10일 정도가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뗐었죠. 그래서 90포인트 수준의 조정이 나왔고요. 6.2% 수준의 조정입니다. 약 3배 정도, 6% 매집을 단행한 종목을 3배 정도 더 끌고 내려가서 추가적인 물량을 뺏어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2007년 4월 10일부터 2007년 4월 19일까지 동국제강 부분에 9%대 하락이 나왔죠. 근데 시장은 오히려 1.3% 수준의 상승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이 당시의 기준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중국의 긴축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중간에 보시면은 음봉이 하나 떨어진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동국제강을 크게 흔들었던 겁니다.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흔들어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주가 탄력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10월 고점까지로 놓고 본다면 180% 수준의 상승이 되는데요. 그 앞선 부분에 매집 평균 단가 12% 수준의 매집을 하게 됐을 때 평균 단가가 대략 24,000원 전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7월 고점을 잡아드린 이유는 1차적으로 7월까지가 추가적인 매집이 단행됐던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매집 단행됐을 때 대략 60% 수준의 상승, 그러니까 12% 이상의 매집이 단행됐을 때 50% 이상의 상승이라고 아까 칠판에 적어드렸죠. 그 부분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월 고점 기준에서 66,500원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도주로서의 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의 랠리 기준 잡을 때 평균 단가 대비해서 180% 수준의 랠리. 그럼 24,000원 기준 잡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3조가 조금 못 미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간은 조금 더 가벼운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50% 상승할 때 이 종목은 180% 수준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대략 3배 이상의
시장의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삼성중공업 보여드렸고 그리고 동국제강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도 과연 지금 시장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방송을 지금 아마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시장의 반등을 많이들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작정적인 어떤 희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우가 밀려 떨어지면서 나머지들도 끌고 내려가는 그런 기준이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당시처럼 다우가 밀려 떨어져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악재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 2007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2007년보다도 매집이 월등히 단행된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도 주도 세력인 기관들의 매집이 단행된 종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드신 구간 속에서도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그리고 이제 뒤에 한 자료를 더 보여드릴 텐데 그러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번 조정일 때 많이 힘들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 무작정적으로 쫓아간다. 어떤 종목을 쫓아간다. 이런 부분보다도 매집 평균 단가보다 눌려있는 종목 혹은 엄청난 매집을 단행했는데 시장의 약세 때문에 주가 방어를 안 해주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의 관심. 그것이 또 펀드멘탈까지 좋아서 7월달 2, 4분기 실적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노출된다면은 그것은 뭐 금상첨화될 수 있죠. 그래서 맨 뒷부분에 이제 그런 종목을 일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종목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종목도 좀 생각해 나가시면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눌려주는지 그리고 시장하고 또 시장의 눌림폭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흔들어대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마지막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도 이제 ELW 부분을 같이 파워포인트로 한 번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그 ELW 부분의 동국제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4월 중순에 그 매집이 들어오는 당시 속에서도 눌러주는 그러니까 중국의 긴축에 영향을 주고 4월 내내 장이 뜨고 있는데 동국제강, 철강주 전체적으로 뭐 9%, 10%씩 주가를 눌러버렸죠. 근데 그때도 매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수준도 눌렀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장과 마찬가지죠. 매집이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눌러주는 경우 그 당시에 뭐 저점 라인이 만약에 360원이다 혹은 그 이전에 매집한 물량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유 전략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수익의 극대화를 좀 창출하실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뭐 동국제강 상품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연동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분들의 수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테크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삼성테크인 부분도 역시 과거 데이터 2005년부터 해서의 데이터 말씀드리고 2007년도의 데이터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선 종목분들보다도 또 삼성테크인이 굉장히 못된 게 있어요. 어떤 식의 못된 것이 있냐면 굉장한 약탈을 해갔습니다. 2005년 9월부터 해서 2006년 10월까지 개인 투자자 지분을 무려 1650만 주 21%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그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 설명은 무료 방송 때 11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테크인 부분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2005년 10월 달부터 해서요. 2006년 5월 달까지 4월 말 5월 초순까지 기준해서 굉장히 많은 매집이 단행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 기준점에서 매수 평균 단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24,000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2005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버냉키 의장의 돌출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시장 지수가 얼마까지 빠져요? 1300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380에서부터 저점 라인을 찍은 부분이 죄송합니다. 2006년도 요 라인이라면은 대략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460포인트가 될 겁니다. 1460포인트에서부터 저점까지 밀려 내려온 폭이 6월 저점이 1192포인트였어요. 그죠? 그렇게 밀려 내려올 때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빨간색 선 보십시오. 이 주황 색깔 선이 지수란 말입니다. 20% 수준의 지수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주가가 형성됐던 부분이 매수 평균 단가 24,000원 수준의 그러한 그 주가에 머물러져 있었죠.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급격하게 나올 때에도 오히려 반등을 주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가 이거 개인들 지칩니다. 벌써 2주 가까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살짝 조정받았더니 저점을 이탈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또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 10% 가까운
22,000원대로 주가를 밀고 내려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물량 또 엄청나게 뺏기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놓고 보시면 9월달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주가가 9월달에 2006년 기준에서는 9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4만원까지의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24,000원 대비해서 약 70% 수준의 상승. 이때 당시 매집한 물량 말씀드렸었죠. 21%의 매집입니다. 원래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시장 상승률이 16%뿐이 상승이 안 나왔다는 걸 감안한다면 주가 종목의 상승률은 4배 정도의 상승률에 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돼 있을 때 흔들어대는 주가의 요인, 지금 2008년도 들어서도 삼성테크는 마찬가지예요. 55,000원 수준의 매집 단가 11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뺏어가고 15% 지분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똑같이 추가적인 10%의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오늘 다행히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개인들에게 물량을 뺏어간 이후에 다음 주에 그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시장이 눌려 내려가서 힘든 국면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1000만 주의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기준점 잊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시에요. 11시에 여러분들께서 그 와우넷 생방송 코너로 오시면, 전문가 생방송 코너로 오시면 11시부터 3시까지 시황과, 미국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시황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악재 요인들에 대한 반론 부분, 그리고 종목 상담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접속하시는지 모르신다고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02-6676-0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인 추가적으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개인들을 울려놨는지 놓고 보시게 될 텐데요. 2007년도 1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시장이 1300을 깨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1월 31일부터 5월 21일까지 6.6%를 약탈을 해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쁜 것들이죠. 왜? 뺏어가놓고 흔들어대니까 그것을 이제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쁘다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삼성테크인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역시 매집 단가 수준 38,000원 수준까지 해서 눌러버리죠. 시장은 주황색깔 선, 시장은 멈춰져 있는데 주가는 깨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흔들리는 부분들, 그리고 잘 올라서다가도 매집이 추가적으로 계속 단행이 됐어요. 근데 주가 부분을 5일 전에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까지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뺏어갔다. 근데 이 부분을 주봉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약 1000만 주입니다. 1월부터 해서 저쪽 10월달까지 해서 1000만 주 매집하고 13% 매집을 했죠. 근데 지금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90% 수준의 상승이에요. 10% 이상의 매집이 됐기 때문에 5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펀더멘탈의 개선 부분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이제 상품으로 비교를 해드리게 된다면 4월 27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38,000원까지 눌려 내려왔을 때 이런 기준에 이제 ELW들을 일부 공략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5월 7일 그리고 5월 15일 기준에서의 눌림 보각가 말씀드릴 때 그 기준처럼의 매집이 단행될 수 있는 기준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는 기준에서도 10월까지 주가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일단 6월까지의 그 상승 랠리만도 ELW 부분 35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죠. 지금 구간에서는 장이 좀 낙폭과대되어 있을 때에는 일부 이제 이런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같이 움직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앞에 그럼 과거 데이터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종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부분에 보시면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금액 기준이에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그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지분율 기준에서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 부분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해서 기간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못 드는 삼성테크인이 매집이 무려 6위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그 주식 기준으로 1000만 주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14%대 이상의 매집이 단행되어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다? 매수 평균 단가의 10% 가까이 누르고 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SDI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단행되어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보다 지금 할증이 돼 있어요. 그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ELW 부분에 있어서 앞서
앞서 한번 보여드렸던 계좌가 되는데, 어려운 장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씩 생각하시면은 5, 6, 7월 달의 계좌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00% 그 계좌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잦은 매매가 아닌 ELW에서의 추세 매매로 형성이 됐었던 흐름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ELW 부분을 일부 이제 조금 어떻게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얏트 호텔에서 28일과 28일 내일과 모레 지금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이 나가는데요. ELW 완전 정복, 이론과 실전입니다. 토요일 날 기준에서는 이론, 그리고 29일 일요일 날 경우에는 실전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하고요. 예약 접수는 지금 50분만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각 28일, 29일 날 50분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1600번에 45065번, 그리고 1600번에 4506번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오시게 되면 점심 식사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 종목에 대해서 전부 AS를 해드릴 겁니다. 포트 종목에 대한 AS, 거기에 증권사의 LP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한 곳, 국내 증권사 한 곳, 그리고 증권사 세 군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사은품과 책자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교재 내용과 CD까지 준비를 해드렸어요. 동영상 CD를 통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ELW는 연간 기준에서 1년에 두세 차례뿐이 제가 강연을 안 합니다. 지금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용의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28일과 29일 꼭 참여하셔서 시장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종목도 AS도 받으시고, 그리고 ELW도 꼭 배움을 가져가셔서 다시 장이 좋아질 때에는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명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9분이니까 대략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카페에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수급가, 그리고 기관 수급을 놓고 보여드리면서 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보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 찾아오시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화면 맨 위쪽에 보시면 와우 카페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 와우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면은 전화하시라고 그랬잖아요. 02에 어느 거죠? 02에 6676에 0100번입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쪽에 이제 카페 들어오시면은 강연의 자료란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시긴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큰 악재 요인이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강도 자체도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그림을 다시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외국인들 수급 강도입니다. 지난 2008년 올해가 되겠죠.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누가 말리지도 않는 기준점에서 21일 연속 순매도가 남았습니다. 8조 6천억이라는 매도, 하루에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우지수가 얼마큼 빠졌냐면요. 하루에 많이 빠져봐야 2%대였습니다. 3% 빠진 날이 없어요. 다우지수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는데 4조 5천억 수준이 되겠죠. 4조 5천억 수준의 매도에서 1조 가까운 매도는 만기일 때 마감 동시 효과에 나온 4천억 포함해서 9천억 원대의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매도 강도가 1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약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우처럼 1530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기관 수급 동향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놓고 보십시오. 2005년도 6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 17조 8천억 순매수했고요. 2008년도에 지금 8조 8천억 매수했는데, 외국인들 매도 대비해서 너무 작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기타 법인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인이 뮤추얼 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개인들이 받아간 물량은 오히려 그다지 많지가 않다. 그러한 기준점에서 주가 조정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멈춰지고 있다. 이러한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S&P 500 지수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 매도 부분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한번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채팅방 놓고 보시게 되면요. S&P 500 지수가 잘 보셔야 돼요.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하지 않고 멈춘다. 그리고 오히려 2007년도 놓고 보실 때 소폭의 매수, 의미를 소폭 부여해 줄 수 있는 매수 정도 수준. 그리고 S&P 500 지수입니다. 이게 다우가 아니에요. 다우가 아니고 S&P 500 지수가 밀려 내려갈 때에만 매도를 한다. 외국인도 가급적이면 주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싶겠죠. 여기도 보시면 올라갈 때 거의 뭐 정체 상태 수준 정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다우 지수만큼의 흐름이 아니라 S&P 500 지수만큼의 흐름만 좀 더 강세를 띠게 돼도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매도가 아닌 매수가 아니더라도 관망세로는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잔고를 놓고 보실 때에도 현재 기준에서 80조 원에서 이제 드디어 넘어서고 있습니다. 80조 원을. 그래서 2007년도 2085포인트까지 끌고 올라간 부분이 지금 놓고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 펀드입니다. 2005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56조 정도 매도를 했죠. 그 부분 주식형 펀드가 72조가 들어오면서 2005년과 2007년도에 72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해 나간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조, 지금의 신정부 정책 기조에서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연기금 쪽의 흐름이 지금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연기금 쪽 2003년부터 해서 7.68%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올해 18%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화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2003년도 이전에는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의 지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10% 미만, 7%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정부 때 굉장히 크게 증가를 시켜놨죠. 근데 올해 1, 4분기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혼조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인터뷰에서 잘 모르겠다. 하반기 한번 결정해보자 했는데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뀝니까? 내년에 민간단체로 운영권을 넘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서브프라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4월 말부터 1800 이상에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연기금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시장을 가만히 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연기금을 유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시장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를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조성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급면을 놓고 봤을 때는 다우만 안정세입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세도 아니에요. 다우만 안정세를 찾으면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장세인 만큼 일단 우리가 수급부터 좀 공부하자. 그래서 11시 이후에 수급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전문가 생방송 쪽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3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늦은 밤 시간까지 감사합니다.